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작은 해안 마을, 하얀 집들이 언덕을 따라 올리브 나무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눈부신 지중해의 태양 아래 코발트 블루빛 바다가 반짝였지만 김은혜 여사의 마음은 늘 잿빛 그늘에 머물렀다. 몇 해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스페인인 남편 안토니오를 떠나보낸 후 그녀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70을 넘긴 그녀에게 타국에서의 노년은 깊고 서늘한 외로움 그 자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웠다. 탐스럽게 열린 오렌지 나무 너머로 시에스타의 나른함에 잠긴 마을이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은혜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서툰 스페인어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활달했던 남편이 곁에 없으니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끊겼다. 한국에 있는 딸 서연과의 영상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화면 너머의 딸은 너무 멀리 있었다. 어머니, 자꾸 혼자 계시지 말고 동네 분들이랑 어울려 보세요. 플라멩코 동호회라도 나가보시라니까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은혜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젊은 시절 안토니오의 열정적인 구애에 넘어가 머나먼 이국 땅까지 날아왔던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영국인 미망인 마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은혜, 이것 좀 봐요. 요즘은 이렇게 친구도 사귄다잖아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앱이래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은혜는 마사의 도움을 받아 생전 처음 데이팅 앱이라는 것을 설치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딸이 찍어준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조용한 삶을 사랑하는 한국인 미망인이라는 짧은 소개글을 남겼다. 과연 이런 곳에서 말벗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며칠 뒤 낯선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하비에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스페인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고풍스러운 서재가 보였다. 자신을 발렌시아에 사는 은퇴한 건축가라고 소개한 그는 유창하고 정중한 문장으로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은혜 씨. 당신의 미소가 정원의 햇살처럼 따뜻해 보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조용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외로움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툰 스페인어로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하비에르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서툰 스페인어 실력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은혜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하비에르는 은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치 담그는 법을 묻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은혜는 신이 나서 그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비에르는 은혜의 취미인 손뜨개에도 찬사를 보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뜬 스웨터를 입어볼 수 있다면 영광일 텐데요. 은혜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녀는 밤새 하비에르를 생각하며 뒤척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저 다정한 눈빛의 남자가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벅찼다. 딸 서연과의 영상통화 시간. 은혜는 망설이다 하비에르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요즘 좋은 분 만나고 계세요? 딸의 물음에 은혜는 수줍게 웃으며 하비에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렌시아에 사는 멋진 건축가이고 자신에게 아주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발렌시아? 거기 엄마 계신 곳이랑 꽤 먼데요? 근데 엄마, 앱에서 만난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던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다, 서연아. 하비에르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내 서툰 스페인어도 다 받아주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꼭 돌아가신 내 아빠 젊었을 때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도 사진은 봤어요? 혹시 영상 통화는 해보셨고요?
사진은 봤지. 아주 멋진 분이야. 영상통화는 아직 그분이 좀 바쁘셔서. 은혜는 얼버무렸다. 사실 하비에르에게 영상통화를 몇 번 제안했지만 그는 번번이 카메라가 고장났다. 지금은 회의 중이다 라며 피했다. 마음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지만 은혜는 애써 외면했다.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하비에르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은혜를 나의 소중한 은혜 프레시어히라고 불렀고 은혜는 그를 나의 기사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은혜가 좋아하는 시를 보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스페인 풍경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는 하비에르 덕분에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비에르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은혜, 미안하지만 작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마드리드로 출장 왔는데 갑자기 휴대폰 요금이 끊겨서 연락이 안 돼요. 혹시 50유로 정도만 충전해 줄 수 있을까요? 발렌시아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갚을게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 하비에르의 곤란한 상황이 떠올랐다. 그동안 그에게 받은 위로와 기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큰 금액도 아니었다. 은혜는 서툰 솜씨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50유로를 송금했다. 정말 고마워요, 은혜.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하비에르의 감사 메시지에 은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첫 번째 송금 이후 하비에르의 부탁은 조금씩 잦아졌다. 이번에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비상금 100유로를 빌려달라고 했다. 다음에는 갑자기 차가 고장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300유로를 부탁했다. 그때마다 하비에르는 애틋한 말로 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은혜,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의지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네요. 당신을 만나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는 곧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을 자주 했다. 다음 주에는 꼭 당신이 있는 안달루시아로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해변을 함께 걷고 싶어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갑작스러운 출장, 어머니의 병환 등 온갖 이유로 만남은 무산되었다. 은혜는 실망했지만 그의 사과와 변명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가 보내주는 달콤한 메시지와 사랑 고백은 의심을 잠재우는 마법과 같았다. 딸 서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통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늘었고 하비에르를 감싸는 어머니의 태도가 불안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꾸 영상통화 피하고 만나자는 약속은 깨는데요? 돈부터 요구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연아, 너는 하비에르 씨를 몰라서 그래. 그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뿐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리고 돈은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어. 엄마 그 말 믿으세요? 제발 그 남자 SNS 계정이라도 보여줘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은혜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뭔데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 사생활은 존중해줘야지. 하비에르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은혜는 서연과의 통화를 서둘러 끊어버렸다. 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비에르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이제 그녀의 외로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은혜는 그동안 남편이 남겨준 연금과 아껴 모아둔 비상금에서 야금야금 돈을 꺼내 하비에르에게 보냈다.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진행하던 건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유로를 요구했을 때 은혜는 밤새 고민했다. 하지만 하비에르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에게 달려가 평생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에 결국 송금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비에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순례길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5,000유로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은혜,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은 당신을 만나서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제발. 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비에르가 사고를 당했다니, 그것도 머나먼 산티아고에서.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고 진실되게 들렸다. 은혜는 당장이라도 산티아고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그 먼 곳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5천 유로는 너무 큰 돈이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 외에는 변변한 재산도 없었다. 은혜는 망연자실했다. 하비에르를 돕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새 눈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오래된 시계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금반지가 들려 있었다. 마을의 작은 전당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내밀자 전당포 주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돈을 세어 내주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남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다.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방법이 없을 거야. 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정기 예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비상시를 위해 혹은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은행 창구로 향하는 길, 문득 하비에르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그가 나의 아름다운 발렌시아 집 정원이라며 보내준 사진이었다. 하얀 아치와 분수대, 탐스러운 부겐빌레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은혜는 언젠가 하비에르와 저 정원을 함께 거닐 날을 꿈꾸곤 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던 은혜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딸 서연이 언젠가 알려주었던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이 떠올랐다. 은혜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을 꺼내 하비에르가 보낸 정원 사진을 검색창에 넣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고 은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사진은 하비에르의 집 정원이 아니었다. 발렌시아의 유명 호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홍보용 사진이었다. 심지어 여러 여행 블로그에서도 똑같은 사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하비에르가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 막스라며 보내준 골든 리트리버 사진도 검색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애견 용품 쇼핑몰의 모델 사진이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보내준 다른 사진들은, 자신을 건축가라고 소개했던 말은, 아내와 사별했다는 이야기는, 사고를 당했다는 절박한 목소리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은혜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남자. 그에게 온 마음을 다 주었고 그를 위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놓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퉁퉁 부은 눈으로 은혜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하비에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하비에르 씨, 당신이 보낸 사진들 모두 거짓이었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흘러도 그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온라인 표시가 뜨지 않았다. 은혜는 그의 프로필을 다시 눌러보았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차단당한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비에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은혜의 외로움과 돈을 노린 유령이었을 뿐이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은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지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새들의 지저빙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다 문득 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그토록 걱정해 주었던 딸,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마지막 통화가 가슴 아프게 되살아났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은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연아, 네 말이 맞았다. 그 사람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은혜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비에르와의 만남부터 돈을 보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알게 된 순간까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은혜의 울음이 잦아들자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돈은 찾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앱 사용하지 마세요. 아셨죠?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위로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스페인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왔다. 예상대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딸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엄마라며 은혜를 격려했다. 은혜는 서연의 도움을 받아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하비에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웠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질긴 사슬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사건 이후 은혜와 서연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고 솔직해졌다. 서연은 매일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은혜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딸에게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격렬했던 고통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은혜는 여전히 혼자였고 외로움은 불쑥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딸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먼지 쌓인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것이었다. 서툰 솜씨로 다시 코를 잡기 시작했다.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완성될 목도리의 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안달루시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은혜는 문득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다.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스페인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서툰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다. 올라, 부에나스 타르데스. 할머니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한 미소로 답해 주었다. 올라, como estas? como estas? 은혜는 멋쩍게 웃으며 그들 옆에 앉았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그녀의 작은 첫걸음이었다. 지중해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제 그 빛이 예전처럼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외로움과의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화면 너머의 딸이,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옆자리의 이웃들이 그녀와 함께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잿빛 마음을 조금씩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는 뜨개 바늘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다시 한 코를 떴다. Current part characters G480원, total characters 1683. 몇 주가 더 흘렀다. 은혜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스페인어 단어를 외웠다. 하비에르라는 이름은 이제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잠식하지는 못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바로 자신과 딸과의 관계였다. 서연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휴가를 내어 스페인으로 날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은 어머니가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안도했다.
엄마, 얼굴 보니 그래도 좀 나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며칠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해변을 산책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하비에르에게 했던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질책하지 않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었다. 엄마, 이 돈 다시 찾을 생각은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나쁜 꿈 꿨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자주 연락하고 또 이렇게 찾아뵙고요. 은혜는 딸의 따뜻한 말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서연은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것을 계속 걱정했다. 엄마, 차라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제가 모시고 살면.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니. 그리고 이제 와서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내게 짐만 될 뿐이야. 짐이라니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다. 이제 엄마도 혼자 지내는 법을 다시 배워야지. 대신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할 거고 무슨 일이든 너랑 먼저 상의할게. 그리고 이제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 보려고. 서연은 어머니의 단단해진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스팸 메시지 차단 앱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입했던 데이팅 앱 회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정 삭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은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일주일에 2번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스페인어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이웃들과 서툰 언어로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뜨개질 실력도 제법 늘었다. 이제는 제법 복잡한 무늬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딸 서연에게 보낼 스웨터를 뜨기 시작했다. 한 코 한 코 정성껏 뜨면서 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았다. 스웨터가 완성될 즈음에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가끔 하비에르 생각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 달콤했던 속삭임, 함께 꿈꾸었던 미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때로는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가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애썼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어느 주말 오후, 은혜는 용기를 내어 스페인어 교실에서 알게 된 독일인 친구 헬가와 함께 마을 축제에 가보기로 했다.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플라멩코 공연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다. 낯선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은혜는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지만 헬가와 함께 타파스를 나눠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외로움은 잠시 잊혀졌다. 은혜, 당신 스페인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헬가가 칭찬하자 은혜는 수줍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할 수 있으니 좋네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은혜는 문득 생각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 끔찍했던 경험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잃어버린 돈은 아까웠다. 그 돈이면 한국에 있는 손주들에게 멋진 선물을 사줄 수도 있었고 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딸과의 깊어진 유대,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과 관계 맺을 용기. 집에 도착한 은혜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스마트폰 대신 뜨개 바늘을 손에 쥐었다. 서연의 스웨터 소매 부분을 뜨기 시작했다. 한 코, 또 한 코. 규칙적인 손놀림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내일은 스페인어 수업이 있는 날이다. 수업이 끝나면 헬가와 함께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기로 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은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잿빛 세상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안달루시아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은혜는 이제 제법 스페인 생활에 익숙해졌다. 스페인어 실력은 여전히 유창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 회관의 스페인어 교실은 그녀에게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서툰 언어로 소통하며 정을 나누었다. 그곳에서 은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 딸 서연에게 보내려던 스웨터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완성되었다. 정성껏 포장한 스웨터를 우체국에서 붙이던 날 은혜는 마치 큰 숙제를 끝낸 것처럼 뿌듯함을 느꼈다. 며칠 후 스웨터를 받은 딸에게서 감격에 찬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스웨터 너무 예뻐요. 엄마가 직접 떠주신 거라니 정말 감동이에요. 사이즈도 딱 맞고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면 속 딸의 환한 미소를 보니 은혜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올겨울 따뜻하게 입으렴.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잘 지내시죠? 외롭지는 않으시고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요즘 스페인어 교실 친구들이랑 같이 장에도 가고 가끔 바닷가 산책도 하고 바쁘다, 바빠.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외로움에 잠식당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가끔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비에르에게 보낸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노후는 훨씬 더 빠듯해졌다. 하지만 은혜는 돈을 잃은 것을 한탄하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집중하기로 했다. 세상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인터넷 뉴스를 볼 때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안타까워했고 혹시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스페인어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넌지시 이야기하며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안달루시아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해가 짧아지고 으슬으슬한 날씨가 계속되자 은혜는 다시금 외로움을 느꼈다. 남편 안토니오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옛 추억이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상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가득했다. 은혜는 스페인어 교실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에 구경을 갔다. 따뜻한 뱅쇼를 마시고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을 구경하며 잠시나마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은혜는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스페인어 교실 친구인 헬가와 영국인 친구 마사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와인을 들고 서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혼자 있을까봐 와봤어요. 어머, 어서 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혜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움에 활짝 웃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서툰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나라의 크리스마스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은혜는 친구들이 가져온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했다. 비록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하비에르 사건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였다. 작년 이맘때쯤 그녀는 하비에르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그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녀는 분명 성장했다. 새해가 밝았다. 은혜는 새해 목표를 세웠다. 스페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웃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집 앞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잡초를 뽑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며 흙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 마리아가 말을 걸어왔다. 올라 은혜! 정원이 아주 예뻐졌네. 올라 마리아! 고마워요.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요즘 괜찮아요? 한동안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 은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마리아. 마리아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무슨 일이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마리아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는 코끝이 찡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도 자신을 격해주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마리아.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차 한잔하러 오실래요? 제가 한국식 다과를 좀 준비해 볼게요. 어머, 정말? 그럼 좋지? 기대하고 있을게. 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리아와 헤어진 후 은혜는 정원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비에르와의 관계는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교훈과 변화는 진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조금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앞으로도 외로움은 때때로 찾아올 것이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작은 행복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달루시아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마저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흙 속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 은혜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스페인에서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은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딸 서연과의 영상통화 횟수는 여전히 잦았지만 대화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은혜가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서연이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